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태극기를 든 손흥민을 앞세워 2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다니엘 레비와 포스테코글루가 입장한 후 손흥민은 자신의 절친인 벤 데이비스와 비수마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했는데, 인천공항을 가득 채운 팬들의 환호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 놀란 벤 데이비스는 한국은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다고 말했고, 이에 손흥민이 놀라운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태프와 선수들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엄청난 인파와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환호성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은 자국에서도 슈퍼스타로 군림하며 이런 환영 인파에 나름 익숙할 텐데도 이번 한국 방문은 그들에게 새로운 충격이었고, 버스에 오르기까지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주전급 선수들조차 이런 반응이었으니 이번 프리시즌에 동행한 유스 선수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당황하는 수준을 넘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현기증을 느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단 내에서는 기대받는 유망주들이지만 이렇게 많은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직접 접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팬들의 모습을 샅샅이 살펴보며 마치 돈 냄새를 맡는 사냥개처럼 눈빛을 반짝이는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 레비 회장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입국할 때부터 선수단과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마치 이번 방문에서 제대로 한몫 챙기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죠.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의 내부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는데, 저번 시즌 전반기까지만 해도 호성적을 기록하며 최소 챔피언스리그 진출, 더 나아가 우승 경쟁까지 할 것이라 상상했지만 후반기에 급속도로 추락하여 결국 유로파리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스쿼드에 투자를 아낀 레비 회장의 잘못이었죠. 이제 토트넘이 더 이상 챔피언스리그 중계권료를 가져올 수 없게 되자 재정 상황이 휘청거리게 되었고, 토트넘은 아직도 신구장 건설로 인한 빚을 매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적 시장에서 돈을 써왔습니다. 순식간에 가장 거대한 수익원을 잃어버린 레비 회장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바로 일본과 서울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였죠.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대륙으로 특히 일본과 한국은 손흥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곳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단 한 경기만 치르고도 무려 1,000만 파운드의 계약금을 제시받았지만, 손흥민의 인기를 고려했을 때 토트넘은 이보다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도쿄 경기장에는 무려 5만 4천 명에 가까운 관중이 모였는데, 그들은 경기 내내 목청이 터져라 토트넘과 손흥민의 응원가를 부르며 뜨거운 팬심을 보여주었죠. 일본 주최 측은 손흥민의 현지 인기에 감탄하여 내년에 한 번 더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번 계약금의 2배인 2천만 파운드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계약까지 맺었지만, 일본에서의 수익도 한국 투어에 비하면 새발에 피었습니다. 일본 입국 당시 손흥민을 보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 몰려든 일본 팬들의 열기도 대단했지만, 한국은 손흥민의 홈그라운드였으니 그 2배는 되는 팬들로 인천국제공항은 북새통을 이루었고, 레비 회장은 그 열광적인 반응을 보며 마치 돈 냄새를 맡고 있는 듯했는데, 이번 아시아 투어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꾸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 같았죠. 기본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 UEFA에서 상금으로 약 1,000만 유로를 지급하고, 조별리그에서 승리할 때마다 100만 유로가 추가로 지급되는데, B클럽일수록 TV 중계권료를 더 많이 받고 상위 토너먼트로 올라갈수록 쌓이는 상금은 더 많아집니다. 2018-19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을 때는 챔스로만 1억 파운드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죠. 토트넘이 그때처럼 챔스 결승에 다시 진출할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시즌 진출만 성공했더라도 설령 조별리그에서 광속 탈락해도 5천만 파운드에 가까운 수익은 올렸을 텐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이미 일본 투어만으로도 1,000만 파운드에서 2천만 파운드 사이의 손실을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투어는 일본과 달리 2경기를 치르며 상대도 K리그 올스타팀과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흥행 보증수표를 만나게 되니, 아마 쿠팡 측에서 지급하는 계약금도 일본의 몇 배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2년 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보다 지금의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빠져 손흥민 외에 내세울 선수가 많지 않아 내 안의 관심도가 약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해리 케인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한국 팬들이 공항을 찾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토트넘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팀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 외의 선수들은 주목받지 못했는데 특히 케인은 팬 서비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팬들은 사실상 손흥민을 보러 경기장을 찾았던 것이죠.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 원맨팀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손흥민 외에도 베리발과 반더벤 같은 훈남들이 팀에 합류하며 팬층이 더욱 두터워졌고 특히 토트넘은 국내에서 여성 팬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입국 영상에서 손흥민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했지만 베리발을 응원하기 위해 유니폼과 피켓을 들고 온 팬들의 모습도 자주 보였는데 오히려 해리 케인이 있을 때보다 지금의 토트넘이 상업적인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결국 이번 아시아 투어로 인해 토트넘은 6천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시 가져오는 수입과 맞먹는 금액으로 한 클럽이 프리시즌에서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린 건 사상 처음인데요. 손흥민의 존재로 인해 토트넘은 시즌 시작 전부터 1,0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레비 회장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돈 냄새를 맡았는데 그는 이번 한국 투어가 일본을 능가할 것임을 확신했죠. 손흥민 효과는 외신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일본에서 손흥민의 인기를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돈에 환장한 레비 회장은 이번 투어 내내 웃음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팬들의 시선에서는 레비 회장의 이러한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는 게 손흥민이 지금까지 토트넘에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여전히 손흥민을 박봉으로 부려먹으며 토트넘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레비 회장은 몇 년 전 손흥민과 해리 케인과 재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몇 년 안에 트로피를 들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케인과 손흥민은 레비 회장과 보도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재계약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로 그들의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유럽 축구계에서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아시아는 이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으니 손흥민에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아시아는 유럽 현지보다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대한 축구 시장으로 자리 잡았죠. 중국과 인도의 인구수만 합쳐도 28억에 달하며 한국과 일본 팬들의 유럽 축구에 대한 관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게다가 동아시아에는 세계 강대국인 한중 1세 나라가 밀집해 있으니 유럽 축구 구단들은 아시아 투어를 돌 때 너무나 효율적으로 이동 일정을 짤 수 있는데요. 최근 한국과 일본은 빅클럽들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나라가 되었고 낙수 효과로 동남아 국가들도 해외 클럽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빅클럽들의 방문이 팬들에게 항상 행복한 추억만 남겨줄 것 같지는 않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마인드와 문화는 너무 다르고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실망하기도 하는데 특히 팬 서비스 문화에서 가장 많은 말들이 나오곤 하죠. 몇 년 전 한국 팬들은 상암에서 큰 상처를 기억하는데 메시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벤투스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으나 상암 경기장에서 출전을 거부하는 노쇼를 감행해 축구 영웅에서 국민 역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메시가 홍콩에서 열린 프리시즌에 불출전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처럼 팬들을 아끼지 않는 유럽 축구팀들과 스타 플레이어들의 태도에 대해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고 와도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은데요. BBC 스포츠는 매번 축구팀들이 아시아 투어를 진행할 때마다 논란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그들은 팬들 덕분에 매년 100억이 넘는 연봉을 받지만 정작 팬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고 축구팀과 선수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토트넘과 손흥민은 아시아 투어에서 진정성 있는 팬 서비스를 통해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손흥민은 모든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었고 손흥민의 이런 작은 행동이 토트넘 선수단 전체의 팬 서비스 문화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의 프리시즌 경기는 토트넘 선수단에게도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도쿄 경기장에서 5만 4천 명의 팬들이 토트넘과 손흥민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선수들은 물론 외신들까지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일본 팬들은 토트넘 선수단의 진정성 있는 팬 서비스에 감동받아 더욱 열광적으로 응원했는데
특히 손흥민은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모든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었고 마치 자신이 팬들에게 사인을 받는 것 같은 태도로 임했는데요. 이런 손흥민의 모습은 토트넘 선수단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히샬리송이나 포르사르 같은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팬 서비스가 좋았지만 메디슨 같은 선수는 영국 현지에서도 거만하고 뻣뻣한 태도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메디슨은 열성적으로 팬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손흥민의 진정성 있는 팬 서비스가 토트넘 선수단 전체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토트넘 1군에 데뷔한 신입생들조차 공항에 들어설 때부터 떠날 때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며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었는데 손흥민의 작은 행동이 토트넘 선수단의 문화, 나아가 유럽 구단들의 팬 서비스 문화를 바꾸고 있었죠.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하고 엄청난 선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토트넘 선수단 전체에 흐르고 있었는데 한국에 방문한 이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그 당시 손흥민을 연호하는 환영 인파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해 놀란 표정이었는데 손흥민은 이번 아시아 투어로 인해 토트넘은 6천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죠. 손흥민의 인기는 토트넘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고 그의 헌신과 노력은 팀을 빅식스 클럽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트로피 없이 팀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팬들은 그런 손흥민을 순교자라고 부르며 그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고 있죠. 이번 시즌 토트넘이 손흥민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이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